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이고요. 제가 정말 아끼는 지인들을 만나면 진심을 담아서 가끔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유튜브를 해보시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하면 관심이 있으면서도 선뜻 시작을 못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제 그 근거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걸 한번 공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원래는 진짜 아끼는 사람을 만날 때만 하는 얘기들인데 일단 첫 번째입니다. 유튜브는 선점의 효과가 좀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땐 선점의 효과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어떤 컨텐츠를 처음에 시작해서 1인자가 되면은 굉장히 쉽게 돈을 벌 수 있고 2인자가 그 1인자를 따라잡지 못하는 그런 구조가 좀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도 카카오톡이 선점을 해버리니까 네이버 라인이 아무리 잘 만들어도 못 따라가죠. 그러니까 어떤 플랫폼이 이미 선점을 해버리면 사람들이 그게 익숙하고 그 익숙함을 굳이 벗어나지 않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애기들이 보는 보람튜브 같은 것들도 보람튜브에 익숙해지니까 그런 보람튜브 비슷한 제2의 제3의 채널들이 만들어져 봐야 그게 약간 아류처럼 보이고 원조 채널을 사람들이 더 익숙하게 보기 때문에 사실 보람튜브는 되게 쉽게 컨텐츠를 만들어도 어마어마한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이미 선점된 시장의 지위에서 계속 우위에 있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후발주자의 진입이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튜브 시장은 뭐 그런 점도 있긴 있어요. 선점 효과가 있기는 있는데 그렇게 꼭 절대적이진 않은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온라인 시장은 어떤 특성이 있나 하면 굉장히 변동성이 빨라요. 구독 취소하는 것도 쉽고 새로 재밌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한테 구독을 하는 것도 되게 쉽죠. 이렇게 클릭만 딱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다가 그 영상을 보면 그 영상과 비슷한 영상이 관련 동영상으로 뜨기 시작하죠. 이슈를 끌 수 있는 영상을 올리기만 하면 바로 연관 동영상으로 구글에서 밀어주면 단숨에 구독자 수가 빵빵 터질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보람튜브만큼 터지는 건 쉽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구독자 수를 단기간에 확보하는 게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좀 유전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타고난 재능이 좀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 제가 저를 평가할 때 저는 뭐 그렇게 타고난 것 같진 않아요. 저는 제가 올리는 영상의 컨텐츠의 양에 비해 사실 그게 빵빵 터진 거는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선점의 효과가 있지만 후발주자도 은근히 빨리 제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나중에 5년 뒤 10년 뒤에는 늦은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그렇게 늦은 것 같지 않다라는 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고요. 두 번째, 나는 말을 잘 못하는데 그래서 못합니다.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 유튜브를 할 수 있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도 물론 할 수 있겠지만 말을 못하는 사람도 유튜브를 할 수 있어요. 제 지인들 중에 이제 저를 만나면 하는 얘기가 야 신재욱이 너 말 그렇게 잘하는지 몰랐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요, 그 사람이 알고 있던 그 신재욱이가 맞습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해요. 말을 잘 못하는데 유튜브에서는 말을 뭐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바로 편집의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원고지에다 글을 쓸 때 그 원고지를 실시간으로 한 번에 딱 쓰고선 바로 제출하나요? 독후감을 쓴다고 치면 그러지 않죠. 한 번 딱 쓰고 이렇게 수정을 하잖아요. 뭐 순서도 바꿔보고 단어도 변경해보고 쭉쭉 지운 다음에 다시 써보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수정을 거듭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완결된 하나의 독후감 같은 완성된 글이 하나 나오는 거잖아요. 동영상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동영상이라는 플랫폼에 대해 지금 익숙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지 동영상도 지극히 그거랑 똑같습니다. 쭉 영상을 찍어놓고 컷 편집을 해요. 필요 없는 부분은 자르고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다시 녹화해서 추가해서 넣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수정의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사람도 말을 잘할 수 있습니다. 청산유수처럼 따발총처럼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제가 말을 하는 사이에 띄엄띄엄 이렇게 쉬면서 얘기하는 구간이 있는데 그걸 다 컷 편집해서 날려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 쉬지 않고 따발총처럼 논리 정연하게 나가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보기에 실제로 이 녹화 영상 원본을 보면 굉장히 찐따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거를 세상에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5년 뒤 10년 뒤에는 이제 사람들이 다 알 거예요. 유튜브에서 말 잘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어떤 재능과 끼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영상 콘텐츠는 그게 가능해요. 왜? 편집이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말을 못해도 할 수 있다. 그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얼굴이 많이 팔리는 게 뭐 문제가 되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솔직히는 좀 문제의 여지도 있어요. 저는 이제 뭐 구독자가 엄청 많은 건 아니지만 또 아주 적지도 않기 때문에 이제 저에 대해서 익숙하게 알아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뭐 제가 이제 연예인도 아니고 완전히 평범하게 사는 소시민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나라는 존재가 알려지는 게 과연 이게 좋은 일이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의문이 있기는 합니다. 지금도 의문이 있는데 뭐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지금 제가 34살이니까 앞으로 한 50년 더 살면은 84살이잖아요. 저 이제 40년만 버티면 세상 무서울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차피 뭐 200년, 300년을 살 것도 아니고 저라는 이 신재욱이라는 껍데기도 뭐 영원히 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영생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 내 이미지를 아낄 필요가 있을까? 그냥 뭐 한 번 사는 인생
그냥 뭐 하다 가자 뭐 이런 생각입니다. 유튜버들의 기승전망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성공을 해서 많은 구독자를 갖게 되면 결국은 한번 망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많은 얘기를 하다 보면 실언이 나오게 돼요. 여러분들 말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하죠. 근데 그게 대부분 한두 명이 있는 자리에서 말을 하다 말 실수한 거는 대부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기억을 다 하는 것도 아니고 기억을 해서 전달할 때 왜곡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제3자가 듣는데 그대로 믿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는 이제 두세 명이 있는 자리에서는 말을 좀 가볍게 할 수 있죠. 그만큼 확실히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막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100명 앞에서 얘기한다고 치면 말을 쉽게 못 하겠죠. 1000명 앞에서 얘기한다고 치면 말을 쉽게 얘기 못 하겠죠. 저는 지금 구독자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4만 정도 되는데 어차피 영상 조회수가 안 나오긴 하지만 이 영상도 몇천 명이 보실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이런 영상을 매일매일 얘기하다 보면 분명히 그 중에 실언이 나올 수 있고 어떤 얘기를 해도 그 얘기가 누군가에게는 좀 상처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도 전혀 의도하지 못한 포인트에서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거를 느낄 때도 있어요. 구독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런 일이 생기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고래회충이라는 영상을 예전에 만든 적이 있었는데 고래회충, 자연산 회에는 고래회충이 흔히 있고 숙련되지 않은 사람이 회를 떠갖고 실수를 먹으면 이제 고래회충 아니사키스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영상을 올렸는데 조회수가 이제 터져갖고 한 23만, 24만까지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이 영상을 싫어할까요? 저는 상상도 못했는데 횟집 사장님들이 댓글에다가 막 욕을 하면서 막 이딴 거 왜 쳐올리냐, 막 장사 안 돼 죽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저는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인데 이제 그게 생계가 달려있는 분들한테는 그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죠. 조회수가 늘어나고 구독자가 늘어나면 많은 공격의 요인이 생기고 저는 이거를 늘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실언의 여지가 생기고 그 실언이 일파만파 되게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항상 유튜버들 보면 뭔가 논란이 돼서 사과 영상 찍고 이러잖아요. 그런 일이 있으려면 일단 유명해져야 되는데 저는 뭐 유명하지가 않으니까 지금 그런 걱정을 하는 게 뭐 너무 김치국만 먹는 것처럼 보일까봐 이 얘기 하는 것도 좀 그렇지만 뭐 속으로는 그런 생각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가 많은 게 좋냐 적은 게 좋냐, 저는 사실 제 안에 자아가 두 개가 있는데요. 구독자를 늘리고 싶은 자아는 그냥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나 해보고 싶은 욕심, 그 다음에 비슷한 류의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을 보면서 왠지 모르게 자극되는 경쟁심 뭐 이런 것 때문에 구독자를 늘리고 싶은 생각이 있고, 구독자를 늘리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구독자를 늘리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점들이 생기고 구독자가 적을 때는 조금 더 이렇게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 그냥 편안하게 제 영상을 제가 올리고 싶은 거 소소하게 올리면서 생활할 수 있으니까 크게 문제도 되지 않고 이게 롱런하는 채널이 좀 되고 싶기도 한데 현재는 채널이 커질까봐 걱정도 약간은 합니다. 4만이 5만 되고 5만이 10만 되는 건 또 그렇게 어렵진 않을 수도 있잖아요. 영원히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무슨 생각을 하냐면